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고조파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네,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전력 시스템 속에서 약간 말썽을 피우는 녀석이라고 하던데요. 네, 전자파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아, 전자파 소음? 비유 좋은데요? 그럼 이 고조파가 도대체 뭔지, 왜 우리 전자제품들을 괴롭히는지, 또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 네, 좋습니다. 요즘처럼 전자기기가 많은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늘 확실하게 개념 잡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대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조파, 이게 정확히 뭔가요? 전기는 원래 예쁜 파도 모양으로 흘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보통은 아주 부드러운 사인파 형태로 흐르죠. 이게 기본 주파수, 우리나라에서는 60Hz고요. 네, 60Hz. 근데 고조파는 이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 주파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배인 120Hz, 3배인 180Hz, 5배인 300Hz. 이런 주파수를 가진 불청객 같은 전류나 전압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청객이요? 네,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 기본 멜로디 말고 갑자기 막 높은 삑사리 음들이 섞여 들어오는 거죠. 아하. 그럼 전체 소리가 찌그러지잖아요. 이것들이 합쳐지면 원래 그 부드러운 파형이 막 울퉁불퉁하게 왜곡되는 겁니다. 와, 오케스트라 삑사리 비유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근데 왜 이런 삑사리, 아니 불청객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닐 테고. 그 범인은 바로 비선형 부하라는 녀석입니다. 비선형 부하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전기를 좀 까다롭게 먹는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기를 까다롭게 먹는다? 네. 우리 주변에 널린 컴퓨터, 스마트폰 충전기, LED 조명, 또 요즘 많이 쓰는 인버터 에어컨이나 세탁기 속 모터 같은 것들이요. 아, 거의 다 최신 전자제품들이네요. 맞아요. 이런 기기들은 전기를 부드럽게 쭉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만 전기를 확 땡겼어요. 확 땡겨 쓴다? 네. 물 쓸 때 수도꼭지를 계속 조금씩 틀어놓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틀었다가 잠갔다 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하. 이런 불규칙한 전기 식성 때문에 전력 파형이 찌그러지고 그 결과로 고조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 그럼 효율 좋다고 쓰는 최신 기기들이 오히려 전력망에는 막 소음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거네요. 와, 좀 충격인데요? 그렇죠. 약간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냥 파형이 좀 못생겨지는 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전기 쓰는 데는 지장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못생긴 파형이 생각보다 큰 사고를 칩니다. 네, 어떤 사고를요? 고조파는요, 전선이나 변압기 같은 전기 설비들을 아주 뜨겁게 만들어요. 과부하를 주는 거죠. 뜨겁게요? 네. 그러다 보면 기기 수명이 확 줄어들기도 하고 심하면 아예 그냥 고장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헐, 고장까지요? 네. 전기 기기들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특히 좀 조심해야 할 고조파, 그런 종류도 있나요? 삑사리도 다 같은 삑사리가 아닐 것 같은데요. 오, 예리하신데요? 맞아요. 홀수 고조파. 그러니까 3차, 5차, 7차 이런 애들이 제일 흔하고 전력 손실을 크게 만들어요. 홀수 고조파. 특히 그 중에서도 3의 배수인 애들, 3차, 9차, 15차 이런 걸 트리플 N 고조파라고 부르는데요. 트리플랜이요? 네. 얘네들이 사무실 컴퓨터나 조명회로 같은 단성부하에서 많이 생기는데 이게 중성선이라는 특정 전선에 막 몰려요. 그래서 그 중성선이 과열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화재 위험까지도. 화재요. 중성선 과열이라니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럼 이 문세투성의 고조파들을 어떻게 잡아야 해요? 해결책이 있겠죠, 당연히. 네, 물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해결사가 바로 고조파 필터입니다. 필터요? 공기청정기 필터 같은 건가요? 하하, 비슷해요. 이름 그대로 특정 고조파 성분만 딱 걸러내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빼내서 제거하는 장치예요. 아하. 저항 R, 인덕터 L, 커패시터 C 같은 부품들을 잘 조합해서 만드는데요. 특정 주파수의 소음만 콕 집어서 없애주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랑 원리가 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오, 노이즈 캔슬링. 그거랑 비슷하다니 신기한데요? 그럼 필터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겠어요. 네, 맞아요. 상황에 맞게 여러 종류를 씁니다. 특정 고조파만 정밀하게 잡는 단일 동조 필터도 있고
좀 넓은 영역의 고조파를 막는 고역 통과 필터, 또 효율을 높인 C타입 필터 같은 것들도 있고요. 종류가 많군요. 네, 이런 필터를 잘 설치하면 전체 고조파 왜곡률, THD, 그러니까 파형이 얼마나 찌그러졌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아주 크게 낮출 수 있어요. 얼마나 낮출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필터 설치 전에 14%가 넘었던 THD가 설치 후에 0.55%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와, 14%에서 0.55%요? 거의 뭐 마법 수준인데요. 효과가 상당하죠. 그럼 요즘 기술은 더 발전했을 때니까 혹시 더 똑똑한 방법 같은 것도 있나요? 필터 말고 다른 거?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고조파가 생기는 걸 딱 감지해서요. 그 반대되는 파형을 능동적으로 써서 서로 상쇄시켜버리는 기술도 있어요. 오, 반대 파형을 쏜다고요? 네, 능동 필터나 능동 고조파 억제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항공기 시스템처럼 아주 높은 안정성에 필요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없앤다니 진짜 똑똑하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국제적으로 IEEE 519 같은 표준을 만들어서요. 전력 시스템을 설계할 때부터 고조파 발생 허용치를 정해놓고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기준치가 있군요. 네, 함부로 고조파를 많이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야, 오늘 고조파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전력 시스템의 건강 그리고 전자제품 수명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였다니 놀랍네요. 그렇죠. 특히 컴퓨터나 전기차 충전기처럼 전기를 좀 까다롭게 먹는 기기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앞으로 이 고조파 관리가 더 중요해지겠어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더 늘어나면 고조파 문제는 더 복잡하고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또 제어할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기술적 과제가 될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는 전기 뒤에는 사실 이런 보이지 않는 품질 관리 노력이 숨어 있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 그러네요. 우리가 쓰는 전기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었군요. 네. 다음에 혹시 전자기기 설명서 같은 데서 고조파 대책 적용 이런 문구를 보시면 아, 오늘 들었던 그 녀석 하고 반갑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하,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조파,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